위한 속성 교육의 지금 방식이 지금 제가 말하는 그 몰입 훈련 방식이 창의적 문제 해결을 위한 속성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할 때 우리가 가장 가파르게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이제 발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식으로 훈련한 그 사례 두 가지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게 정말 속성 교육이 되느냐. 첫 번째는 제 지도 학생 사례인데 제가 생각하고 몰입하라는 거를 이제 엄청나게 강조를 해요. 저희 연구실, 저희 사무실, 또 저희 집에는 문마다 싱크라는 게 붙어 있어요. 항상 생각하라고 그거를 잊어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학생들한테 이게 강조를 하는데 생각을 열심히 하는 학생도 있지만 대부분 학생들은 내가 원하는 만큼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이 학생은 가장 생각을 안 했던 학생이에요. 그런데 이 학생은 뭐냐면 실험은 열심히 해요. 주말에 나와서 실험을 하고 평일에도 가장 늦게까지 실험실에 남아서 실험을 하는 그야말로 성실한 학생이에요. 그런데 성실하니까 이제 저는 더 이 학생을 성장시켜 주려고 저는 이제 성실하면은 칭찬을 해줘요. 장점이 있으면 칭찬을 해주는데 저는 보통은 이제 야단보다는 칭찬을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한테 너는 나중에 사회 나가서 제일 중요한 게 성실인데 너는 그걸 가지고 있다. 너는 엄청난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네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려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생각을 안 해요. 또 아무리 해도 이제 그런 학생이었어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학생.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생각하는 훈련을 이제 전혀 하지 않은 학생은 아무리 생각하라고 해도 생각을 못 해요. 이 학생이 박사학위 심사까지 하고 논문 자격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논문 자격 시험에서. 그러니까 논문 자격 시험에서 떨어지면 이게 필기고사인데 거기서 떨어지면 졸업이 6개월 연기가 돼요. 그래서 졸업이 이제 6개월 연기가 됐으니까 이 학생한테 이제 창의적 문제 해결을 위한 속성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회죠. 그래서 내가 6개월 만에 이런 몰입 훈련을 통해서 이 친구를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훈련을 시킨 거예요. 이 학생을 불러다가 이제 연구는 안 해도 되니까 너를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 학생이 이제 생각을 워낙 못하니까 이 학생한테 적절한 게 뭘까 시작을 뭘로 할까 생각하다가 고등학교 수능 수학 문제 정도가 좋겠어 이 학생한테 워낙 생각을 안 하던 친구니까 그래서 대입 수능 수학 문제집 하나를 택하여 문제를 읽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는 문제만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아는 거는 도전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라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문제만 선택하여 도전과 성공 경험을 6개월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너무 경시대 문제 어려우면은 이제 질려버리니까 처음에는 1, 20분 만에 생각하면 해결되는 그걸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점점점 난이도를 올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한두 시간 도전하고 나중에는 대여섯 시간 도전하고 또 나중에는 하루 이틀, 나중에는 일주일, 이주일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풀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해결됐다. 이렇게 쭉 가다가 그 다음에는 도저히 못할 줄 알았는데 해결됐다. 그 다음에는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해결됐다. 이런 이제 경험을 하면서 성장해 가는 거죠. 이걸 6개월 동안 했어요. 이 학생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죠. 박사학위 받는데 자기 생각 안 한다고 고등학교 수능 문제집부터 시작하려니까. 그런데 이 학생이 착실한 학생이어서 교수님의 마지막 지도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제가 학생들을 성장시켜 주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또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은 성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가 자기를 무시하는 거가 아니고 자기를 성장시켜 주려고 하는 거다라고 이 학생이 이제 해석을 하고 제 말을 이제 열심히 들은 겁니다. 이 학생 말로는 하루에 13시간 이상 이 훈련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2,500시간 정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속성이라면 속성이고 이 시간을 더 저는 줄일 수 있나 고민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정도 훈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실험이에요.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 답이 명확하고 적절한 난도의 문제가 좋아요. 그러니까 답이 명확한.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문제보다는 이렇게 수학이나 과학이나 컴퓨팅 코딩이 좋아요. 사고력 훈련할 때는 답이 명확해야 돼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 수학 문제 내가 어떤 문제를 막 고민하다가 뭐 대여섯 시간 동안 안 풀렸는데 생각을 하다가 답이 나왔어요. 답이 80이야. 그리고 이제 봤더니 80이 아닌 거야. 답이 100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내가 맞았다, 답이 틀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죠. 그럼 내가 더 생각을 하죠. 뭘 내가 못했지 하고 생각을 하면 내가 미처 생각을 못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했더니 답이 100이 나와. 이런 과정이 이제 굉장히 많아요. 나는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충분히 생각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뭐지 보니까 틀려. 그때 좀 더 깊이 생각하니까 내가 완벽하지 않았어. 내가 그거를 미처 생각을 못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있으려면 답이 명확해야 돼요. 이게 인문학적인 문제에서는 이런 거가 힘들어요.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답이 명확해야 내가 생각이 좀 불완전했을 때 계속 교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고집이 안 세지죠. 이게 답이 없으면 이제 내가 생각한 걸 믿어요. 그러니까 자꾸 고집만 세죠. 이렇게. 근데 이제 답이 있는 걸로 하면 생각이 부족하다는 걸 자꾸 알게 돼요. 내가 정말 이게 답이라고 확신했는데 틀리고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고 이러면서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도 틀릴 수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좀 겸손하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답이 명확한 걸로 훈련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그 앤더스 에릭슨, 그 재능 연구가 앤더스 에릭슨이 deliberate practice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연습,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 그러니까 그게 답으로 피드백이 돼야 돼요. 내가 맞았다 틀렸다가 피드백이 돼야 되는데 답이 없는 문제는 그 피드백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얻은 답을 믿어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고력 훈련할 때는 답이 명확한 걸로 훈련하는 게 좋다. 플라톤의 플라톤 아카데미의 입구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기하학을 모르는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라고 쓰여 있어요. 플라톤 아카데미는 철학을 논하는 물론 그런 장소죠. 그렇지만 네가 답이 명확한 기하학을 모르고 수학을 모르고 답이 명확한 기하학을 모르고는 철학을 논할 수 없다. 이런 얘기로 저는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먼저 사고력 훈련을 하려면 답이 명확한 걸로부터 해서 논리적인 사고 방법이 체득이 돼야 답이 없는 그런 인문학적인 문제를 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명확한 걸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왜 교육이 어려운가면요. 교육이 어렵죠. 그래서 우리도 교육개혁을 계속 시도했는데 실패를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왜 어렵냐면 그 어려운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교육을 시켰더니 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되었다에 대한 정보,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교육 방법을 해보고 이렇게 했더니 사회에 나가서 너무 잘한다. 이런 게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믿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저런 연구를 어떤 연구라고 그러냐면 추적 연구, 종단 연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미국 스탠포드나 뭐 예일, 하버드에는 저런 연구들을 하죠. 심리학과 같은 데서. 그래서 이제 마시멜로 이야기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랬던 애가 커서는 이렇게 되더라. 이런 그 상관관계가 명확한 거죠. 이렇게 교육받았던 애, 이런 마시멜로의 유혹을 견디지 못했던 애, 마시멜로의 유혹을 견딘 애들을 몇십 년 추적해서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가 많아야 되는데 저는 이 학생의 데이터가 이런 데이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안 했던 학생인데 이렇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 경험, 계속 도전해서 성공하는 경험을 6개월간 시킨 거예요. 집중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 학생이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됐느냐. 물론 뭐 많은 사람의 데이터가 아니니까 통계적인 의미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이것도 일종의 추적 연구고 종단 연구다라는 것.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자, 이후에 이제 이 학생이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그 유명한 대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이 학생이 이제 4개월 차에 메일을 보냈고 2개월 뭐 이렇게 쭉 1년 후에 보냈고 계속 있어요. 그걸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